자, 수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 그만해요, 이제. 뭐 이렇게 바빠, 이렇게 놈들이. 다 나보다 더 바빠. 자, 이 합치하는 우리가 2차 부동식을 어디까지 했었었나요? 유형이 17, 유형 17까지 했었나요? 유형 17 할 차례인 것 같기도 하는데. 자, 유형 17, 992번 문제 너가 한번 해볼까? 992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 풀어줘, 그래서? 네. 그 다음 99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정신 차려.
네. 자, 유형 18번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997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997. 빨리빨리 좀 다녀 이놈아. 자, 997은 세모점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한 개뿐일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방정식이 됐든 부동식이 됐든 일단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이 절대값의 내용물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x가 먼저 양수일 때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x가 양수면 얘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뭐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말의 뜻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네. 이것은 이것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x가 음수였을 때 음수면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를 취하고 나와야 되니까 뭐가 되니?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x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를 끄집어내서 x 더하기 4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0일 때는 성립 아니야. 실제로 0 갖다 대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합집합이 바로 첫 번째 뭐한다? 범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굵어볼게. 두 번째로 봤더니 이게 내용이 딱 나와 있어. 뭐지? 여기는 2하고 K, 여기는 X, 뭐한다? K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두 번째 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당연히 x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k는 음수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봐보세요.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k다 이런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k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k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놈과 이놈은 서로 다른 어떤 근이란 말이야. 근.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뭐였을 때? 컸을 때 이야기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이거 서로 자리를 바꿔줘야 돼. 근데 문제를 봐봐. 문제가 뭐 좀 구하라는 했니?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따라서 이해하면 이걸 먼저 해보는 게 좋아. 사실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2차 식이 0보다 작은 범위는 바로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한다? 교집합을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4, 0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또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2번은 뭐가 되냐? 자, 비교 대상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공통인 정수의 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k다라고 하는 것이 뭐 0이 돼도 괜찮겠지. k가 0이면. 그러면 이 빨간 놈의 부분은 이렇게 되고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k의 값이 만약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자 0보다 더 커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k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공통의 부분은 뭐밖에 없어? 0은 어차피 처음에 안 들어가 0은.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얘도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놈이 뭐가 돼도 괜찮냐면 이 k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도 괜찮아? 1이 된다 하더라도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1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통인 부분은 마이너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k가 1보다 더 어때? 커버리면 돼 안 돼?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두 개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k는 뭐가 돼야 돼? 일단 1보다 값이 k가 1이 돼도 괜찮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1이 돼도 k는 1보다 작은 어차피 1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이 돼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k의 최대는 당연히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의 값을 따져보면 k의 값은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 뭐밖에 나올 수 없어? 1이 바로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다음에 유형 19번에는 자 1000번 문제를 한번 해보시랍니까? 1000번.
자, 저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가 36인.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니? 이야기를 해봐봐.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라고 좀 나와 있지? 예. 그래서 이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뭐라고 둘레의 길이가 36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A 더하기 2B가 뭐한다? 36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건 뭐가 돼? 18이 되겠지. 물론 여기서 A가 B보다 값이 더 어쩐다고? 길거나 같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두 번째, 넓이가 56 이상이 되래. 넓이는 뭐가 되니? A 곱하기 B. 이게 뭐하라? 56 이상이 되라. 이 두 개를 알았을 때 뭐한다? 가로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뭘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아무나 하나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뭐 B는 한번 나눠볼까요? B는 뭐가 돼? 18 빼기 얼마? A. 이 값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A는 18 빼기 얼마? A. 얘가 뭐가 돼? 56. 얘를 이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까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18A 빼기 얼마? 56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8A 빼기 플러스 56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56. 4하고 14. 그래, 4하고 14가 되네. 그러니까 A의 값은 4보다 크거나 14보다 작거나 딱 이런 소리죠.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다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 최소의 값은? B. 최소의 값은 뭐가 돼? A가 될 수 있는 최소의 값은 뭐가 되냐고. 4. 예? 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 더하기 B가 18이야. 그러니까 A가 되는 최소의 값은 뭐가 돼? 아, 뭐가 그렇게 어렵지? 9. 9가 될 거 아니니? 네.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됐어? 네. A하고 B를 더하기 위해서 18이 돼야 하는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의 최소의 결과는 바로 뭐? 9가 되고, 그러니까 최소의 A의 값은 9가 되고 최대의 A의 값은 바로 14가 된다 이런 소리죠. 네. 답은 뭐가 돼? 23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유형 20번으로 가봅니다. 자, 유형 20번은 1004번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1004번.
자, 자화상을 해볼까요? 이게 어떤 출판사에게 문제가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지래. 무슨 근을 가지래? 실근을 가지래. 그러니까 실수의 근을 가지래. 누구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 실근을 가지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뭐가 돼? k제곱 더하기 ak 플러스 1의 값이 실근을 가지라 이런 소리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문제 지금 제대로 쓴 거 맞지?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4k제곱 마이너스 얼마? 4k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빼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얼마가 되니? 3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k 얘가 언제나 이렇게 되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k가 어떤 수를 갖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돼 있으라는 소리야. k제곱 앞에 계속 양수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겠지? 네. 이런 놈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무슨 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시오라는 소리예요. 네. 따라서 뭐가 되냐? 뭐가 되지? 4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가 돼? c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c가 0 아니야? 0이 같아. 0이라고 나왔지. 어? 지금 이거 나 계산 지금 제대로 한 거 맞지? 네. 이거 플러스 1 빼기 이런 형태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한다? 허근이거나 중근을 가져야 된다. 네, 0으로 해야죠.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에 유형 21번으로 갑니다. 유형 21번. 자, 여기에서 내가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기말고사 범위는 확실히 시험 문제 냅니다. 반드시 낸다고요. 그래서 근해 분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근해 분류를 기본적으로 6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안 내면 어떻게 여러분 고등학교 2, 3학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해 분류라는 이 형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다 뭐한다? 0보다 클 때. 알파, 베타다. 두 근이 모두 다 뭐한다? 0보다 작았을 때. 한 근이 0보다 크고 한 근이 0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두 근이 모두 다 뭐보다? P보다 컸을 때. 두 근이 모두 다 뭐 한다? P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았을 때. 이런 6가지를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어떤 소리냐?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떤 뜻이라 그러지?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이다. 알파, 베타는 뭐다? 양수이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3가지의 조건을 꼭 만족하는 게 바로 이 뜻이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의 뜻은 어떤 소리를 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음수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양수다.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없으면 뭐 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따질 수 없다니까? 뭐만 따질 수밖에 없다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이다.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선생님, 판별식은 왜 안 따집니까? 판별식이 뭐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러면 A 곱하기 C가 뭐니?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냐고. 음수. 아니 이 식이 지금 어떤 식이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이라는 이런 식의 하나의 건지 알파 하나의 건지 베타라는 개념이야. 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냐고. A분의 C. Y. A분의 C. C잖아요. 네. 그런데 그 A분의 C가 지금 음수라니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AC는 무슨 수가 돼버려요? 양수가 돼. 양수. 그러니까 B의 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이면 얘는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한다? 두 근이 뭐한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뭐한다? 다르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0이 있다. 한 근이 음수이고 한 근이 양수이다. 이런 말은 딱 이 한 가지만 따지면 된다. 이해됐어? 자, 다음에 이거.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 아까는 0보다 크다 그랬는데, 뭐 0은 원점이니까 뭐 특이점이지만, 이 P는 뭐가 되겠어? 3, 100, 마이너스 10. 마음대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인 어떤 숫자였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따지냐고. 몇 가지 따지? 첫 번째, 한 개값에서의 y의 한 개값에서의 y의 보호를 따진다고. 한 개값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p가 지금 한 개값이라는 소리야. 이 p에 대응되는 이 값이 무슨 수인가 이런 소리야.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으면 p에 대응되는 y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걸 따져줘야 돼. 두 번째는 뭘 따져줘야 되냐면은 뭐한다? 축의 위치를 따져줘야 돼. 대칭 축의 위치. 자, 이게 바로 뭐니? 알파. 이게 바로 뭐니? 베타. 그런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돼? 대칭 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2로 나눠준 이 값이 P보다 더 커버리면 커야만 된다 이런 소리야. 뭐한다? 대칭 축의 뭐한다? 위치, 부호. 뭐보다 더 크다 작다 이걸 따져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 따져줘야 돼?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겠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란 말이죠. 뭐가 되겠니? 결론은. 자, 첫 번째 뭐한다? P에 대응되는 Y의 값.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무슨 수다? 양수이다. 두 번째 뭐 따져줘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이것은 뭘 말하지? X의 값을 말해. 얘는 Y의 값을 말하고 얘는 지금 X의 값을 말한단 말이야. 이 X의 값이 뭐보다? P보다 작은 쪽에 있다 이런 소리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세 번째는 뭐 따진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음에 이런 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P에 대응되는 Y 값이 음수이다 양수다.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뭐가 돼? P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음수이다. 이 말 하나만 따지면 된다.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4번 문제 했네. 자, 1007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1007번.
자, 자화 한번 해봐볼까요?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니까 뭐가 돼? 하나 양수, 하나 음수겠지? 네. 절대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두 군을 더하면 0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빼기 6이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라 이런 소리야. A분의 B가 0되란 말은 A가 0되지 말고 B가 0되라는 소리야. 분자가 0되라 이런 말의 뜻이라고. 네. 따라서 뭐가 돼? m제곱 더하기 m 빼기 6이 0되라. 2, 3은 6. 어디? 그래서 m의 값은 2가 되거나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인데 네. 뭐라 그러냐면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뭐가 돼? 알파 파이 베타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알파 파이 베타는 지금 얼마니?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고? m제곱 빼기 9가 된다. 네. 얘가 지금 음수가 되라 이런 소리야.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시오 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자, 1008번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네. 1008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부호가 뭐가?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즉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야. 네. 그런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보다 크랍니다. 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슨 수가 되라는 소리예요? 음수가 되라 이런 소리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뭔지 알아?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얼마? 3이 되는데 얘가 음수가 되시오 이런 소리야. 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무슨 수가 되니?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뭐가 되냐?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음수가 돼. 그러니까 k는 뭐보다? 3분의 5보다 일단 커야 되는 조건은 만족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뭐가 돼? 1,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k가 뭐보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시오. 이놈과 이놈의 공통인 부분이 뭐냐 이 말이야. 당연히 k는 3분의 5보다 크고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겠죠. 자, 유형 22번에 1011번으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여기 봐보세요. 내용이 조금 껄쩍지근할 수는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시 이것에 두 군 중에서 한 근만이 바로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두 군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근이 뭐지? 2,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 여기가 뭐가 돼? 2, 3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놈이 있을 건데 그게 둘 중에 하나만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라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예. 그럼 이 말의 뜻이 어떤 소리인가? 이 말의 뜻이야. 당연히 뭐가 돼? 2에 대응되는 y의 값과 3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서로 어때야 돼? 이 파란 놈의 그림을 보라고. 파란 놈의 그림을 보면 2에 대응되는 값이 무슨 수가 되고 음수일 때는 3에 대응되는 값이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3에 대응되는 값은 음수가 되고 뭐가 돼? 2에 대응되는 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네. 결론. 바로 이 놈을 뭐라고? 뭐 fx라고 한다면 뭐 한다? f2와 f3의 곱이 뭐가 되라? 음수가 되라 이런 말의 뜻이겠지. 네. 왜 그렇지? 파란 놈이 될 수도 있고 빨간 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를 갖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4가 되고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에 자 3을 갖다 대입해줘. 3, 3, 9 그러니까 1이 되겠지? 1 더하기 얼마? 3에 얘가 음수가 되라 이런 소리라고. 이해됐니? 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 2보다는 작으시오 이런 말의 뜻이겠지. 자 1012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근해 분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1012번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봐 볼까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을 때 수학에서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 이런 건 사이가 아니야. 무조건 뭐 한다? 크다 작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x 제곱 회계수가 무슨 수니? 양수요. 양수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이 이런 여기에 근이 있단 말이야.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이 나오는데 이 근이 모두 뭐와 뭐 사이에? 0과 3 사이에 존재하시오 이런 말의 뜻이야. 그 말은 자 이렇게 돼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 따지라 그랬어? 한계값에서의 yf. 첫 번째 뭐라고? 한계값에서의 yf. 즉 0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3에 대응되는 y의 값도 양수가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0 대입해줘. 뭐 x에다 0 대입해줘. 마이너스 k 더하기 얼마? 3이 양수가 돼야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에 대응되는 y 값 3 대입해줘. 얼마가 돼? 3, 3은 9. 3 대입하면 뭐가 되니? 6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더하기 얼마? 3이 양수가 되라.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돼? 5k 3이 되고 여기 6이 되겠네. 자, k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시오 이런 소리야. 두 번째는 뭘 따져줘야 돼? 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 자, 대칭축 뭐지? 알파 더하기 베타. R을 해주면 마이너스 2에 k 빼기 있는데 그걸 2로 나눠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3보다는 작으시오 이런 소리지. 자,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뭐가 돼?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얼마 여기는 2가 되겠지? 자, 음수를 곱하기 할게. 부동항을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겠지. 이해됐어? 자, 세 번째는 뭐 따져줘야 돼? 판별식. B'의 제곱 얼마가 돼? K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K 더하기 얼마?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해됐습니까? 물론 여기서 K는 뭐보다? K는 뭐보다? 3보다 작은 거죠 여기는. 자, 이거 우리가 전개해줬더니 뭐가 되냐? 3번 전개해줬더니 K제곱 마이너스 얼마? 2K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얼마가 돼? K 마이너스 3 이게 양수가 됐을 것이고 K제곱 마이너스 얼마? K 여기 얼마? 2가 양수 1, 2 여기 마이너스 K는 2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번, 2번, 3번의 교집합이 뭐냐 이런 소리야. 따라서 1번을 표시해줬더니 뭐가 돼? 얼마보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겠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1. 자, 그럼 이제 3번은 뭐냐? 3번은 K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뭐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1번, 2번, 3번을 공통으로 만족해주는 놈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밖에 없겠지. 그래서 K의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 지금 우리 지금 뭘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근의 분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근의 분류에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활용. 아마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이 활용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 이 활용이 뭡니까? 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복이차식의 문제입니다. 복이차식은 뭐지? 0차, 2차, 4차, 6차 이렇게 짝수, 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식을 일단 복이차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번 하나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번 해봐 볼게요. 1013번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013번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어떤 꼴이 되어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의 4성 플러스 얼마 mx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얼마 3은요. 이게 1013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뭐한다? 여기 뭐라고 좀 돼 있어? 서로 다른 뭐한다?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뭐라고 좀 돼 있지? x의 0차, 2차, 4차. 그래서 나는 이 x의 제곱을 뭐라고? 라지 x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봐봐. 이 라지 x가 음수이면 라지 x가 음수이면 그 x의 값은 뭐가 되니? 라지 x가 음수면 x의 값은 뭐가 되겠냐고? i라는 값이 되겠지. i라는 값이. 그러니까 이 라지 x가 음수이면 이 x는 실수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이 라지 x가 둘 다 양수인 그런 형태의 값을 가져야 돼. 쉽게 말하면 얘는 뭐가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m 라지 x 빼기 얼마? m 더하기 3은요. 그런데 여기 봐봐. 는 0이 되게 하는 하나의 값이 뭐가 나올 것이고 라지 x1, 라지 x2가 될 것인데 이 두 개 다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근데 양수를 가질 때도 어떻게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따져주고 세 번째 판별식이 뭐다? 양수이다. 이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네. 따라서 얘는 이 형태가 됐을 때 이 꼴 자체가 지금 이런 꼴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가 뭐가 돼? 알파, 베타, 여기가 얼마? 0 이런 꼴을 가져야 돼. 얘가 이제 여기서는 라지 x1, 라지 x2로 본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라지 x1 더하기 x2가 양수가 돼야 돼. 뭐가 되니? 마이너스 m 얘가 양수가 되라. 그래서 m의 값은 음수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따져줘야 돼? 곱도 양수가 돼야 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니? 즉 x1 곱하기 x2가 뭐냐? 얘라 마이너스 m 더하기 3인데 얘도 양수가 되라. 그러니까 m의 값은 뭐보다? 3보다 작으시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x1, x2를 가져야 된다니까. 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판별식이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 판별식 뭐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m 더하기 3이 양수가 되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뭐가 되냐? m제곱 플러스 얼마? 4m 빼기 얼마? 12 양수 2, 6, 12 여기 따라서 m의 값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m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으시오? 라는 소리야. 자 1번, 2번, 3번은 공통분모로 따져봐 볼게. 뭐가 돼? 0보다 작고 3보다 작아야 돼. 뭐하다? 첫 번째는 0보다 작고 두 번째는 뭐보다? 3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는 3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돼?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9죠.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돼. 그럼 1번, 2번, 3번의 공통 부분이 뭐냐고? 마이너스. 그렇지. m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보다 작으시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뭔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뭐한다? 근의 분류에 대한 활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매산 고등학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1014번, 15번 이렇게 있는데 14번 문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다 했으면 15문제만 할까? 예. 자, 둘 중에 한 문제를 내가 좀 해드릴까요? 몇 번을 좀 해드릴까요? 15번. 네? 아니, 14, 15번 둘 중에 몇 번? 15번. 15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4차 방정식이 뭐한다? 실근만을 가질 때 실수 뭐한다?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x의 4승 마이너스 2k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얼마? 27 이게 실근만을마다 근으로 갖는다 이런 소리야. 이랬을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한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뭐가 되니? x의 4승 마이너스 2K. 자, 여기에 2k 플러스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되니?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얼마? 27은 0 이렇게 되죠. 저 마이너스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넘어오니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러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네. 이상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내가 이것이 뭐 39 그러니까 뭐가 돼? k 빼기 3 뭐가 돼? k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제곱 x제곱 얼마가 돼? k 빼기 3 k 마이너스 9 둘 다 뭘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채우면은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어쩌간에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x의 제곱을 뭐라고? 라드 x라고 우리가 치환을 한번 해봐 볼게요. 그럼 라드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얼마? 3의 라드 x 뭐 여기는 이제 뭐 k 빼기 3 k 빼기 9는 제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냐면 4차 방정식이 뭐 한다고? 실근만을 뭐 한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이 x다라고 하는 것이 뭐이면 안 돼? 음수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x가 취할 수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취할 수 있는 거야. 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놈이 당연히 2차식이 이런 어떤 형태의 값을 가질 것인데 이 놈이 최소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x1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지. 네. 0이 돼도 어쩌냐? 상관없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역시 알파 곱하기 베타 또한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이게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뭐가 돼? 2k 마이너스 3 이게 양수가 된다. k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되겠네. 얘도 양수가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되니까 뭐가 돼? k는 3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9보다 크거나 같거나 k는 3보다 작거나 같겠지. 판별식 b의 제곱 얼마가 돼? 2k 마이너스 3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가 돼? 이것이 뭐가 돼? 4ac k제곱 마이너스 얼마? 12k 더하기 27 이거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4번 한번 풀어봐 볼게요. 3번을 풀어봐 볼게요. 뭐가 돼요? 4k의 제곱 마이너스 43 12k 플러스 33은 9 빼기 얼마가 돼? 4k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48k 그렇죠? 플러스 얼마가 되니? 108 이렇게 되니? 네. 4, 28, 108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틀렸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구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니? 36k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99가 양수가 되면 되죠. k는 뭐가 되냐? 9, 4, 36, 11 이런 형태가 되겠지. 네. 그러면 1번이면 3번은 이제 교집합을 따져주면 돼. 1번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2번은 k는 뭐보다? 9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아, 이건가요? 네. 뭐가 돼? k는 9보다 크거나
뭐한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된다고? 4분의 11. 4분의 11은 3인보다 값이 아닌 거네. 네. 그러니까 이쪽이네, 이쪽. 이게 4분의 11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세 개를 동시에 만들어낸 것은 여기네, 여기. 이해됐죠, 그치? 따라 K의 결과는 뭐가 된다?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이 되고, 이것의 최소의 결과는 당연히 4분의 11이 되겠죠. 자, 다음에 오른 이제 이걸 넘어가가지고 연습 문제 뭐 이런 문제 있겠죠. 자, 1038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1038번. 자, 설명할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이 지금 어떻게 좀 문제가 나와 있니? 2차 방정식 했으니까 A가 먼저 뭐가 돼서는 안 돼? A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럼 0이 안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뭐라고? A가 양수일 때. 둘째, 뭐가 돼?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양수가 되면 그림이 뭐가 되겠니? 아래로 굴러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는 1, 2. 이런 형태란 말이지. 그러면 두 분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따지면 돼. 뭐 한다? 한계값에서 y의 부호만 따지면 돼. 그런데 뭐 한다?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배분되는 값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로지 이 문제는 한계값에서 y의 부호만 따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소리야. 다른 거 안 따져도 괜찮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1 양수, 0일 때 음수. 뭐 한다? 1일 때 음수, 2일 때 양수.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 네.
자, 한번 따져볼까? 먼저 마이너스를 대비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A. 마이너스를 대비해주니까 뭐가 돼? A제곱 빼기 얼마? 4 빼기 2가 뭐가 돼? 양수. 또 0 대비해줘? 마이너스 2. 음수 되니까 따질 필요가 없겠네. 또 1 대비해줘? 뭐가 돼? A 빼기 A의 제곱 얼마? 뭐가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2. 얘가 뭐? 음수. 또 2 대비해줘. 얼마가 돼? 4A. 2 갖다 대비해주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2 대비해주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8 빼기 2. 얘도 양수. 이 세 개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여기 따져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양수가 되고 2, 3은 6. 아하, A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왜? 양수로 일정하면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A는 뭐보다? 2보다 크다 이거지. 네. 그 다음에 둘째, 얘는 뭐가 되니? A는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얼마? A 얼마? 플러스 2 음수인 거 따져줘야 돼. 이해됐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A 빼기 1, 2 어디?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큰 값보다 커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A는 역시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수 곱하기 할게 2 A의 제곱.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부동은 바뀌겠지. A제곱 마이너스 2 빼기 얼마? 3 1, 3 어디?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말은 A는 마이너스를 그리고 3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의 공통 부분은 A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였을 때 따져볼게. 음수였을 때는 그림이 위로 볼록인 그림이 됐을 것이고 얘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0, 1, 여기 2 뭐야? 이거하고 반대네. 반대로 따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이 이거인데 이거의 값이 무슨 수가 되라고? 음수가 되라고.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도 음수니까 뭐가 되겠니? 뭐와 뭐 사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첫 번째 A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나중에 이제 음수인 거 따질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뭐가 돼?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런 값 되겠지. 또 뭐 0을 갖다 대고하면 뭐가 되지? 0 갖다 대면 뭐가 되지? 0은 마이너스 2지. 0 갖다 대봤을 때 양수가 돼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초당초 이런 것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뭐냐면은 뭐한다?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뭐한다?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되지 못하므로 뭐한다? A가 음수일 때는 예초당초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A가 바로 답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항상 제가 염려가 되는 문제가 바로 1022번 있잖아요. 자, 1022번 문제 한번 해 보십시오. 1022번.
자, 문제를 저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뭐 잘 알겠지만은 어디입니까? 실력 붙이기 문제 여기를 문제를 다 한번 해오도록 하십시오. 언제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꼭 해오셔야 됩니다. 지금 뭐 알겠지만 거의 시험이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이면 6월 9일이잖아요. 6월 9일이잖아요. 6월 9일이면 시험이 이제 딱 1주, 2주, 딱 3주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9일이 되면. 그래서 6월 9일부터 시험 대비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뭐 6월 9일에 시험 대비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겠지만 제가 6월 6일 날 여러분 6월 6일 날 몇 시간까지 나오셔야 되면 5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1시부터 계속 수업이라서 그 전에 할 수가 없어요. 1시부터 3시, 3시부터 뭐 5시까지 계속 수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시부터 3시간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 수학 해가지고 3시간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6월 6일 날 여러분 쉬니까 5시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6일 날 하시면 되고 여러분 6월 7일 날도 학교 안 가죠. 사실은 제가 6월 8일 날 내 조카가 우리 형님 딸이 전주에서 결혼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6월 7일 날 쉰다면 6월 7일 날 그냥 수업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8일 날 수업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6월 8일 날 수업을 6월 7일 날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7일 날, 6월 8일 수업을 6월 7일 날 수업을 하고 제가 좀 전주에 좀 우리 큰 조카 제가 첫 번째 결혼식이라서 안 가면 좀 애매해서 원래는 안 갈 생각이었는데 쉬니까 여러분 쉬니까 빨리 하고 6월 8일 날 전주에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여러분 몇 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기 6월 7일 날. 저는 뭐 아침만 하면 아침만 하면 아침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똑같이 6월 8일 똑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예, 3시부터 4시 반까지. 이 상태 좋죠? 저도 세션트. 너는 저는 토요일 날 너는 수업이 없잖아. 아 토요일이야. 토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6월 8일 날 수업을 6월 7일 날 그냥 수업하면 돼요. 내가 6월 8일 날 고등학교 2학년에 수업이 그건데 대구간에는 6월 5일 날 그냥 걔는 6월 5일 날 집에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제일 빨리 수업해보면 되거든요. 1시 반부터 수업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6월 7일 날 수업을 너는 저는 원래 9시. 원래 9시부터 하는 수업이니까 너는 그 뒤로 수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몇 시 끝나지? 3시부터 4시 반에 끝나지? 그러니까 너는 4시 반에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1022번 문제는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질문하면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